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안 오른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불황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대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지 오늘 모건대 금융경제학과 김준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이 삼겹살 하면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 말도 정말 옛말이 됐습니다.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을 넘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외식 물가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고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어 온 어떤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졌고 또 여기에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해서 물건값의 지속적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09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2% 후반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 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사과, 배, 토마토, 그다음에 고구마, 배추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점차 추세적으로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를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구입이나 지출 빈도가 높은 품목을 포함하는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여전히 3.1%라는 것이고요. 또 신선 채소, 신선 과실 등의 품목을 포함하는 신선 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7.3%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져서 안정적인 단계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이렇게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농축 수산물 물가가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전체 식품 지출비 중에서 채소와 곡물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금, 과일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제 유가도 어떤 변동의 불확실성이 크고요. 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어떤 생산량 급감으로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등 소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물가지수 그리고 기후 위기 이런 것들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경제 전망에 있어서 밝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취약계층이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더 선별적이고 집중적이고 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네. 서민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예.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만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소위 가격 통제라고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구조를 개선해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혹시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가 있다면 농산물 유통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 확대는 재정 상황 악화와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 기반을 고려해서 좀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이나 실질적인 수급 안정 등 효력 발생을 위한 가격 차이 보전, 그다음에 사전 면적 조절, 출하 장려 등 어떤 조절 기능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적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요. 네. 자영업자 및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 지원과 정책 서민 금융의 확충, 그다음에 사업 단계별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지원, 그리고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물가 대책도 지역 어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의 물가와 전국 물가의 등락률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전을 제외하고 세종, 충남, 충북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전국과 지역의 물가 변동 추이하고 특징을 품목별로 분석해서 우리 지역의 물가 변동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정 품목들을 선별해서 중점 관리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고물가 시대 전망과 그리고 서민층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오늘 모건대 김준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